추가 납입을 하셔도 또 세액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세테크에 도움이 되겠죠. 생활 속 세금 고민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5천만의 세무사 김 차장입니다. 어느덧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 3명 중 2명이 평균 68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3명 중 1명은 오히려 세금을 추가 납부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97만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오늘 5천만의 세무사에서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절세 방법, 쏠쏠한 세테크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하게 세무 지식을 풀어주실 김선명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선명 세무사입니다. 네, 함께 진행 도와줄 최 인턴 여전히 동그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연말정산에 대한 절세 팁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 인턴, 절세를 위해서 특별하게 알아보고 계시는 부분, 실천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있어요. 오늘 배웠어요. 현금 영수증 꼭 끊고 있고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기. 네. 그래서 오늘도 대중교통 타고 왔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똑 부러지는 최 인턴인 만큼 연말정산도 꼼꼼하게 잘 챙겨볼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똑한 세테크로 환급금을 이제 돌려받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세무사님, 오늘 절세를 위해 알아둬야 할 세테크 비법 제대로 짚어주신다고요? 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해당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2023년도에 미리 준비하신다면 바로 또 연말정산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세무사님께서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무려 7가지나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똑소리 나는 세테크 비법, 그 첫 번째, 연금저축에 가입해라. 네, 일단 연금저축은요, 우리가 매달 일정 금액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연말정산을 받은 그 기한 내에 가입하시고 납입하신다면 그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도 있지만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같은 거죠. 또는 이제 DC형 이런 거에 추가 납입을 하셔도 또 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 퇴직연금 가입 부분은 400만 원에 300을 더한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일반 분들뿐만 아니라 당장 이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 즉 나이로 따지면 50세 이상인 분들이 해당되는데요. 세법에서는 이분들한테는 또 각각 200만 원씩. 그래서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 원, 그리고 퇴직연금 포함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려주었습니다. 2022년도에 가입을 못하셨다면 2023년도에 가입을 하셔서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를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예. 자, 세테크 비법 두 번째는 신용카드는 총 소득의 25%를 사용하고 이후로는 현금을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는 꼭 채워야 되는 건지 또 현금이 절세 효과가 크면 현금 위주로 처음부터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일반인 분들이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신용카드만 인지를 하고 계신데 우리 세법에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만이 아니라 현금도 해당이 되고 직불카드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현금을 사용하셨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받는 것까지를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사용 금액을 다 합쳐서 총급여의 25%까지를 이제 기본 사용 금액이라고 보고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분은 소득공제율이 15%,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많이 사용할수록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니까 훨씬 세테크에 도움이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빚지는 느낌이 싫어서 신용카드보다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기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총급여의 25% 이내의 금액은 소득 공제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혜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채 개념을 또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용카드를 굳이 뭐 쓰라고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신용카드 공제율이 15%잖아요. 그 금액으로 쓰시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지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테크 비법 세 번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겨라. 월세라면 혹시 고시원에 거주하는 분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일단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이 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더라도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이러한 주택에서 월세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월세 세액 공제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자, 어떤 급여 이제 고소득자 이런 부분들은 월세 세액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보셔야겠죠. 이때 주택은 반드시 주택만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도 해당이 되고요. 최인턴님께서 말씀하신 고시원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세무사님, 제가 본가가 부산이라서 따로는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부모님 집에 같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이러한 혜택들은 명확하게 증빙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제출 서류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셔야 되고 월세를 납입했다라는 영수증 내지는 금융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임대차 계약서를 낸다라는 거는 본인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이제 동일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소지를 그 월세 사는 곳으로 옮겨 놓으셔야 월세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지 옮겨야겠네요. 네, 바로 옮기셔야 됩니다. 네. 네, 세테크 비법 네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되도록 많이 이용해라. 대중교통 이용료에 대한 공제가 확대됐죠? 네, 이 대중교통도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때 이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즉 신용카드는 15%였고요. 직불카드 현금영수는 30%였잖아요. 근데 이 대중교통은 4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더불어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보통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버스나 지하철을 떠올리는데 네. 여기 이제 택시도 포함이 되나요? 일단 우리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대중교통의 범위는요. 말씀해주신 버스나 뭐 지하철, 기차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버스도 종류에 상관없이 다 되는 거고요. 하지만 택시라든가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행기라든가 택시 같은 경우를 만약에 신용카드로 하게 되면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카드 사용분 15%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 비법 공개합니다. 주택 청약 통장도 공제가 가능하다. 진짜요? 네. 주택 청약 저축도 우리가 네.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겠죠. 무주택자고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이게 좀 일몰 기한이 왔지만 매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일몰 기한을 연장시켜주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연장이 돼서 이 주택 청약 통장에 대해서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최대 24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납입 금액의 40% 이렇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인턴 당장에 청약 통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요. 있어요. 네? 갖고 있는데 몰랐던 거예요? 네, 아. 갖고 있는데 몰랐어요. 그 우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 보면 네. 만약에 이 주택 청약 저축 가입돼 있으면 그게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여섯 번째 비법 가보겠습니다. 문화생활도 하고 절세 혜택도 받고 문화생활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죠.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문화 생활에 대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7월 1일 이후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해당이 됩니다. 공제율이 30%가 적용이 되고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서만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은 꼭 주의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자만 해당이 된다. 또 이 문화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문화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신용카드 소득 공제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별도로 또 100만 원 한도를 더 늘려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생활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좋은 혜택이기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7번째 절세 팁 나갑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라. 기부금에 대한 절세 혜택은 근데 얼마 안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공제들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건 아니거든요. 2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5%씩 상향해서 확대를 해줬는데 이게 22년도에도 또 확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35%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앞두고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준비해 두셨다가 2023년 연말정산에서 절세 효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